한밤중 아무도 없어야 할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그 소리는 걸음이 아니다. 테케테케테케, 규칙적이고 낮게 지면을 긁는 마찰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남겼다. 그것에는 다리가 없었다고. 상반신만 남은 채 두 손으로 지면을 짚으며 이동하는 존재. 그 이름은 테케테케다. 하반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 존재가 실제로 어디서 비롯됐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는 일본의 학교와 골목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괴이를 이야기하는 문화를 이어왔다. 에도 시대의 요괴 그림책에서 시작해 현대의 도시전설까지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로 정리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일은 사회적 관습처럼 이어져 왔다고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학교 괴담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아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테케테케는 허리 아래가 완전히 사라진 형태로 묘사된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몸을 앞으로 밀어내며 이동한다고 전해지는데 그 속도는 사람이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다. 도망치려 해도 따라잡힌다는 말이 이 괴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이름 자체도 이미 공포의 일부다. 테케테케라는 이름은 이 존재가 움직일 때 팔꿈치와 손이 지면을 긁으며 내는 소리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진다. 높낮이가 없는 단조로운 반복음, 테케테케테케.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이런 형태로 전해진다. 어느 젊은 여성이 기차역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선로로 떨어졌고 지나가던 열차에 몸이 잘려 목숨을 잃었다. 그 뒤부터 그녀의 상반신이 유령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서사는 비극적인 죽음이 원귀를 낳는다는 일본 괴담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단 하나의 버전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존재가 특정 다리 아래에 산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기원이 되는 인물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버전도 존재한다는 설이 있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테케테케를 만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고도 한다. 이 존재가 나는 누구냐고 물으면 테케테케라고 정확히 대답해야 한다는 버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에서는 어떤 대답도 소용없다고 전해진다. 전설 안에서도 규칙은 일관되지 않는다. 그 모순 자체가 이 이야기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흥미롭게도 테케테케와 쌍을 이루는 존재가 따로 전해지기도 한다. 트코토코 혹은 토코토코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하반신만 남은 형태라고 알려져 있다. 마치 한 인간의 몸이 둘로 쪼개져 각각의 반쪽이 독립적으로 떠돌게 된 것처럼. 이 두 존재가 어떤 연관을 갖는지는 명확히 정리된 기록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괴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는 추적하기 어렵다. 도시 괴담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사이 또래 집단 안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복도에서, 체육 창고 뒤에서, 수업이 끝난 빈 교실에서. 어른이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는 자라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테케테케의 이야기는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일본어 괴담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이야기가 텍스트로 고정되면서 지역마다 달랐던 변형들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영어권으로도 번역되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게 됐다고 알려져 있다. 어느 학교 복도의 낮은 속삭임이 전 세계인의 상상 속으로 옮겨간 것이다. 테케테케가 실제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이 있다. 일본의 철도 사고나 산업화 시대의 산업재해 희생자들이 이런 도시전설의 씨앗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 훼손을 동반한 사고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기고 그 공포가 이야기로 정제되어 전달된다는 관점이다. 신체 관련 사고가 많았던 지역에 유사구조의 괴담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결정적인 빈틈이 있다. 테케테케의 기원으로 지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고 기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름, 날짜, 장소가 명확한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사건 유래설은 추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많은 도시 괴담이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건처럼 보이는 세부 사항을 덧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가설은 테케테케가 처음부터 이야기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신체가 불완전하거나 변형된 존재를 둘러싼 민간 서사가 풍부하게 존재했다. 테케테케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대적인 맥락 속에서 재조합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후 시대 일본에서 신체적 상실과 그에 따른 공포는 사회 전반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점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세 번째 관점은 심리학적이다. 반쪽 존재라는 형상이 왜 이토록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는 공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질문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인지체계가 인간과 유사하지만 불완전한 형태를 본능적으로 위협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완전하지 않은 몸, 그러나 여전히 움직이고 추격하는 존재. 이 조합이 만드는 공포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와는 다른 층위에서 작동한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 중 어느 것도 테케테케의 기원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는지, 누가 처음 이야기했는지, 왜 하필 이 특정한 형상이 선택됐는지. 도시 괴담의 특성상 기원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것은 처음부터 구전이었고 기억 속에서 자라나고 변형되었으니까. 테케테케는 아마도 단 하나의 사건이나 단 한 명의 창작자로 소급되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과 귀를 통해 조금씩 달라지고 덧붙여지고 깎여나가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다. 형태는 불완전하지만 기억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이야기 자체가 테케테케를 닮아 있다. 어쩌면 당신이 알고 있는 테케테케의 이야기는 오늘 내가 전한 것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지역이 달랐거나 들었던 사람이 달랐거나 기억하는 방식이 달랐거나 도시 괴담은 그렇게 각자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살아남는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아래에 남겨주길 바란다.